이강인 선수의 이제 공식 오피셜이 나온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7번을 달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리즈만의 번호이기 때문에 그리즈만의 번호를 이강인에게 주는 게 맞냐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직접 인사를 한다거나, 이게 어떤 인사를 했냐면, 이강인 선수가 훌륭한 클럽에 합류하게 되어서 기쁘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파이팅, 뭐 이렇게 당연히 뭐 스페인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이제 이강인 선수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반응이 나쁘진 않아요. 스페인어로 또 이야기도 했고, 안녕하세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 여러분 하면서 위대한 클럽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 이 유니폼을 입고 함께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 파이팅,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게시글에서 이야기가 나오냐, 새로운 7번 이강인, 이 게시글에서 아무래도 이강인이 나쁜 영입은 아니지만 번호가 마음에 안 든다. 왜냐면 그리즈만의 번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리즈만이 워낙에 이 팀 내에서 어마어마한 선수였기 때문에 반응이 그래서 안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줄리아노 시메오네를 위한 번호였던 것 같은데 왜 이강인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형편없는 계획이다, 7번 왜 이강인한테 줬냐,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가 아닌 이상 등번호 7번은 금지해야 됩니다. 아시아 시장에 대한 그 마케팅 때문에 그리즈만의 7번을 그냥 이강인에게 줘버린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반응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왜 이강인, 심지어 이제 이강인을 약간 비하하면서 무능한 선수한테 7번을 주다니,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즈만의 이제 별명이 어린 왕자니까, 어린 왕자, 그리즈만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냐, 이것이 얼마나 이거는 모욕적인 일이다. 그리고 마치 이강인을 그리즈만 같이 스타 선수인 것처럼 소개하는 게 무슨 생각이냐, 안타깝다. 그리즈만의 번호니까. 반대로 당연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터넷 반응이 역겹다. 그래서 너희들 이강인은 최고의 선수고 등번호는 그냥 숫자일 뿐인데 뭘 그렇게 이강인한테 욕을 하냐, 이강인이 7번 받은 게 뭐 그렇게 문제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연하게도 이런 반응입니다. 그리즈만에서 이강인으로 7번이 바뀌다니 완전 이거는 다운그레이드다. 왜 이런 냉정한 얘기가 나오냐, 그리즈만이 구단에서 어떤 선수인지를 알아야겠죠. 뭐 이강인 선수의 오피셜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즈만은 출전 시간 역대 4위입니다. 3년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나 있었는데 3년간 떠나 있었지만 그리즈만이 4등이고요. 그리고 득점 역대 1위입니다. 501경기에서 212골을 넣었어요. 어시스트는 101개를 했습니다. 어시스트도 코케 다음으로 두 번째로 어시스트를 많이 한 선수예요. 당연히 득점 1위, 어시 2위,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공격 포인트 1위겠죠. 압도적인 1위예요, 공격 포인트가 구단 역사상. 그리고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있을 때 어떤 커리어를 이뤄냈느냐, 편하게 보여드리면 발롱도르 3위 2번, 메시와 호날두에 이어 세 번째 선수였습니다. 2번이나 받았고요. 피파 올해의 선수 3등, 이것도 당연히 호날두, 메시 다음이겠죠. UEFA 올해의 선수 2위, 올해의 팀, 월드컵 브론즈볼, 실버부트, 월드컵 도움왕, 뭐 쭉 보면 챔피언스리그 올해의 팀 2번, 유로파리그 올해의 선수, 유로파리그 올해의 팀, 라리가 도움왕, 라리가 올해의 팀 4번, 라리가 이달의 선수 수도 없이 받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올해의 선수 6번을 받았습니다. 이런 선수니까 사실 그리즈만의 등번호를 받았다, 이런 거예요. 이 그리즈만의 등번호가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큰데, 그러면 이강인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죠. 이강인 선수가 물론 잘하는 선수지만 그래서 반응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강인 영입 자체는. 근데 이강인이 그렇다고 해서 그리즈만급의 선수냐, 이거는 당연히 아닌 거죠. 지금 현재 그리즈만은 당연히 메시, 호날두 그 다음 급의 선수니까. 네이마르, 그리즈만 요 급의 선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나왔던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리즈만에서 강인리로 바뀐 건 다운그레이드다. 왜 우리가 그리즈만을 내보냈을 때 그에 준하는 스타 플레이어를 못 데려왔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런 스타 플레이어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스타 플레이어를.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그리즈만급의 선수를 데려올 수 없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우리 팀에게 필요한 선수를 데려온 게 이강인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좋은 반응도 있어요. 등번호 7번은 언제나 위대한 축구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번호인데 이강인도 그런 선수입니다. 이강인의 플레이를 보면 줄리아노 시메오네나 니코 곤잘레스, 그러니까
이 투박한 선수들이거든요. 투박한 선수들과 다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존중해 주세요. 뭐 이렇게 요런 반응들도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이 7번의 자리에서 증명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지 그리즈만이 직접 반겼다. 어떤 거냐면 이강인의 7번 요게 뜨자마자 이 게시글에 그리즈만이 하트를 보냈습니다. 직접 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빨간색 하얀색. 그러니까 구단의 레전드가 본인의 번호를 물려받는 이강인의 그 등번호 나오자마자 그리즈만이 오히려 좋아요를 눌러줬어요. 힘을 좀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리즈만은 나의 후계자, 나의 이제 번호를 물려받은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다. 응원해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당연히 부담감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증명을 해 나가야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빅클럽에서 7번이라는 번호를 달았는데 이거를 어느 누구도 비판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어떤 선수가 오든 아마 만족을 못했을 거고 어떤 선수가 오든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정말 베르나르도 실바 이번에 영입할 수 있었던 그런 선수 데려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어떤 선수든 욕을 먹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의 7번을 사비 시몬스가 물려받을 때 사비 시몬스가 현지에서 욕 엄청 먹었거든요. 네가 뭔데 7번을 받냐. 실제로 시몬스가 초반에 못했잖아요. 후반기 막판에 조금 잘했고 정말 못할 때 욕을 엄청 먹었어요. 결국에 그런 상징적인 번호를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증명을 해 나가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강인 선수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빨리 합류해서 빨리 몸 상태를 또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강인 선수가 뭔가 이 몸 상태를 끌어올려서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가 길지가 않아요. 어제 등번호 7번 그리고 이정료도 이강인 선수가 이제 역대를 놓고 보면 탑 10 안에 드는 이정료잖아요. 4천만 유로.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감은 크고 그리즈만의 등번호를 물려받고 그래서 당연히 이강인 선수가 초반에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심지어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좋아한다는 우리아 기자의 여러 차례 언급도 있었고요. 신뢰도 높은 기자.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프리시즌 경기가 지금 2번 남았고요. 한 번이 이제 한국에서 펼쳐지죠. 총 3번인데 한국으로 건너오기 전까지 2번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면 열흘 뒤에 바로 라리가 개막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빨리 몸 상태를 끌어올려서 팀에 적응하는 게 중요한 게 시메오네 감독의 축구는 많이 뛰어야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강인 선수가 합류하기 전에도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 시메오네를 비롯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단은 이강인의 도착을 기다리며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실제로 시메오네가 시즌 전에 훈련 강도가 엄청 높대요. 엄청 높고 강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한 다음에 시즌에 들어서면 시즌 마지막까지 체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시메오네 감독은 많이 뛰는 축구 좋아하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이강인 선수가 합류를 안 했는데 벌써 3번이나 연속 더블 세션 훈련을 2번이나 했고 하루에 고강도 근력 훈련을 했습니다. 고강도 근력 훈련을 했고 심지어 볼을 가지고 하는 훈련도 강도가 떨어지는 훈련이 아니라 고강도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윙, 마무리, 세컨볼 등등등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다음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경기를 지배하고 주도적인 팀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몇 번 전술을 설명드렸지만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그리즈만 자리라서 애초에 많이 뛰어야 돼요. 그리즈만의 장점은 많이 뛰는 거니까 시메오네가 오른쪽에서 내려가서 백5를 만들면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이강인 선수는 5-4-1의 오른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강인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뛰어야 된다. 근데 이 어쨌든 체력적인 부분을 이강인 선수가 프리시즌 합류가 좀 늦었으니까 빨리 이거를 이제 몸 상태를 끌어올려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필 이번 시즌이 아시안컵이 있는 시즌입니다. 1월 10일부터 1월 20일 3경기가 잡혀 있고요. 우리가 토너먼트로 올라가면 더 아무래도 일정이 길어지겠죠. 토너먼트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강인 선수가 자리를 잡을 즈음에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야 될 그 시점에 약간 1월달 아시안컵이 있다 보니까 그때 공백기가 생기면서 약간의 주전자리 싸움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1월 아까 10일
경기까지 몇 경기 정도가 남냐면 리그에서는 한 15경기, 16경기 정도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강인 선수 한 반 시즌이잖아요. 반 시즌 동안 7번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빨리 보여줘야 된다는 미션이 생겨버렸어요. 만약에 반 시즌 동안 퍼포먼스가 좀 안 나오다가 1월 달에 아시안컵까지 가버린다? 그러면 갔다 왔을 때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시메오네 감독이 그 사이에 누군가가 더 잘하면 주전으로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기대감을 많이 받는 빅클럽에서의 7번이기 때문에 빨리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지금 7번을 다룬 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마르카에서도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7번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그리즈만의 공백을 메운다. 그리즈만의 업적을 이어받는다.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왕은 죽었지만 그리즈만은 떠났지만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 어린 왕자 그리즈만을 이어받아야 된다. 이강인.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 그리고 하필 또 그리즈만이 어린 왕자, 이게 이제 이 선수의 닉네임이기 때문에 하필 또 저런 이제 왕자 이런 막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과연 그리즈만의 대체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그리즈만 같은 플레이와는 좀 다르겠죠.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강인 선수는 당연히 그리즈만과는 다르게 볼을 공급하고 플레이메이킹을 더 많이 하는 미드필더 성향이죠. 그리즈만은 조금 더 세컨드 스트라이커 성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내려와서 빌드업 과정에도 관여를 많이 해주고 경기의 전체의 그런 주도를 하는 그런 선수가 조금 더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리즈만 같은 경우는 공격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 선수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비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지금 커리어를 보면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리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강인은 미드필더고 그리즈만은 포워드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강인은 사실은 경기를 만들어주는 미드필더적인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기점 플레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그리즈만은 물론 그런 것도 잘하지만 그리즈만은 조금 더 위쪽에서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많이 해주는 선수거든요. 근데 당연하게도 그리즈만의 번호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은 어느 정도 공격 포인트도 늘어나야 되는 시즌입니다. 실제로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더 높은 클래스의 선수가 되려면 결국에 공격 지역에서 뛰니까, 공격 지역에서 뛰면 공격 포인트가 조금 더 많이 나와야 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그리즈만만큼은 아닐지라도 공격 포인트가 나와야 됩니다. 더 많이. 그러면서 그리즈만은 조금 더 위쪽에서 뛰었으니까 이강인은 조금 더 아래쪽에서 플레이메이커적인 능력을 동시에 보여줘야죠. 본인이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본인이 잘하는 것도 보여주면서 공격 포인트도 좀 늘어나야 되는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본인의 자리에서 내가 잘하는 역할만 좀 보여주면 돋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뛰는 선수들이 그리즈만이 없을 때와 있을 때가 완전 달라요. 왜 그러냐? 공격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플레이메이커,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부족합니다. 많이 뛰는 선수는 많은데 알바레스, 대표적으로 많이 뛰는 선수고요. 루크먼, 빠르고 많이 뛰는 선수죠. 쇠를로트, 노르웨이 월드컵 때 보면 쇠를로트가 측면에서도 뛰어요. 희생하는 플레이 잘합니다. 많이 뛰어요. 그리고 시메오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뛰는 선수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공격 지역에 많이 뛰는 선수는 많거든요. 창의적인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사실 알마다랑 바에나, 이 두 선수한테 시메오네 감독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바에나가 이강인 선수만큼 이적료도 많이 받고, 실제로 바에나는 이강인 선수보다 라리가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넘어온 선수예요. 비아레알에서 2골과 14개의 도움, 7골과 9개의 도움, 2시즌 동안 공격 포인트를 꽤 많이 찍으면서 온 선수거든요. 비아레알에서. 그래서 바에나한테 사실은 많은 돈도 투자를 했고요. 바에나를 아직도 이제 어쨌든 믿고 있는데, 바에나가 스페인 대표팀에서 하는 걸 보면 이 선수가 창의적인 플레이 쪽보다 오히려 많이 뛰고 기동력, 빠르진 않지만 팀의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능력이 오히려 더 뛰어나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로 스페인에게 기여를 또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바에나가 지난 시즌의 경기를 보면 기대했던 그 창의성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뛰고 활동량 많고 이런 걸로 더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에나가 창의성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이강인을 영입했을 때 기대하는 바가 그건 거죠. 옆에 있는 바에나, 알바레스,
시메오네, 뭐 세를로트, 루크먼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창의성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그 부족한 창의성을 이강인이 채워주면 그리즈만만큼 공격 포인트가 안 나와도 이강인이 창의성을 보여주는 플레이메이킹을 팀 내에서 한다? 이것만으로도 이 선수의 가치와 평가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팀 내에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플레이를 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어느 정도 판은 깔려 있다. 당연히 부담스러운 자리, 그리즈만의 7번, 그리즈만의 대체자. 과연 저 선수가 그리즈만을 이을 수 있는 선수냐? 이거는 어떤 팀이든 어떤 구단이든 역사상 에이스가 나갔을 때 그 자리에 들어오는 선수 만족스러운 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선수가 와도 그리즈만 대신에 누가 왔다? 7번 달았다? 박수 쳐주고 이럴 거 없었거든요. 누구든 욕먹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이강인이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할 때 지금 팀 내에 부족한 플레이메이킹, 찬스 메이킹, 패스, 뛰어나가는 선수에 대한 그런 찔러주는 그런 왼발 킥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이강인의 평가가 점점 더 바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해줘야 되는 건 활동량. 시메오네 감독의 축구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리즈만만큼 득점을 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공격 포인트도 쌓아줘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가 공격 포인트가 좀 부족한 게 약점 중에 하나거든요. 공격 포인트도 좀 쌓아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이 인식을 또 이게 잘하면 금방 바뀌어요. 해외 팬들이 그러니까 우리 막 국내 팬들 냄비다 막 이러지만 해외 팬들은 더 심합니다. 해외 팬들은 한두 경기 못하면 바로 야유하고요. 한두 경기 못하면 바로 욕하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잘하면 잘하자마자 바로 이 평가는 바로 뒤바뀌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에 잘해서 그리고 기간이 좀 짧잖아요. 지금 아시안컵이 있기 때문에 반 시즌 동안 빨리 뭔가 팀에 적응을 해서 증명을 한 다음에 부상도 없어야겠죠.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잘하려고 하면 부상을 당해서 그게 또 아쉬웠기 때문에 부상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서 팀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리즈만의 후계자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다. 19번 주지 차라리